화성이나 기타 태양계 행성의 정복은 점차 꿈의 영역에서 실용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당장 미국 안에서 우주과학에 대한 투자가 조금만 더 늘어난다면 내일이라도 붉은 별로 이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개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최신 기술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로봇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는데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행성지구 그리고 채널 토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에 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환경의 영향. 환경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화성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충분하죠. 흑색인종은 뜨거운 기후와 강한 자외선 아래에 살며 황색인종은 동유라시아의 먼지가 많은 초원에서 살고 유럽인들의 선사시대는 지금보다 한랭했던 유럽의 숲과 산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인종의 차이는 인간에게 중요한 중추신경계, 지적, 상상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적인 세세한 차이는 이미 알려진 것만으로도 1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흑색인종은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세포가 모든 피부층에 있는 반면 다른 인종에는 진피층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자 하는 진화의 메커니즘이죠. 황색인종이 가진 몽고주름은 눈을 먼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인은 유당을 잘 소화시키며 에스키모와 축지인들은 카다베린을 소화할 수 있지만 알코올은 그들에게 있어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런 반응과 구조를 확인하려고 반드시 아프리카나 유럽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산이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세요. 산에 사는 사람들도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많은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지속된 저산소 상태에서는 심장과 골격 근육 조직의 혈액순환이 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늘어납니다. 산에 사는 사람과 평지에 사는 사람의 심장 상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죠. 결론은 인종의 경이적인 다양성은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한 삶의 환경 조건으로 인한 발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성은 어떨까요? 그곳의 환경 조건은 도명 온실내 생활이라고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말라리아의 밀림이나 시베리아의 툰드라 또는 히말라야의 산악지대가 휴양지라고 느껴질 만큼 혹독한 환경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성인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적응 기능 중에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태초부터 유전자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산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야에서 태어나 10에서 15년간 산악지대에서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산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후자는 천년의 자연도태에 따른 유산이자 다양한 집단의 인류학적 특징과도 같습니다. 아프리카인이 중국에서 태어나 평생 중국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몽고주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화성인에 대한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러한 특징은 폐쇄된 집단 거주 환경에서 특히나 빠르게 정착합니다. 호모 마르시아닉스. 물론 아무런 방어도 없이 화성의 황야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붉은 별에서 인간은 1시간 반 이상은 살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장 좋은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는 마샤 같은 보호된 주거 환경 아니라고 해도 당연하지만 지구의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스콧 솔로몬은 잡지 인버스의 인터뷰에서 인류 앞에 버티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의 주민들은 높은 자외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붉은 별에는 자기장과 충분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 표면은 태양의 빛에 항시 노출되어 있죠. 이는 이주민의 출산율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방사선이 높은 환경에서는 생식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며 정자수가 감소하고 물론 아이를 낳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위험한 돌연변이와 악성 종양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항상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화성인은 점점 거무스름해지지만 완전한 검정색이 되지는 않고 남유럽과 흑인, 백인의 혼혈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출산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인공자궁의 힘을 빌려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실험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밖에도 화성인은 근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주자의 몇 세대 동안은 붉은 별이 지구화될 때까지 닫힌 공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 곧 강제적으로 넓은 공간을 볼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수정체는 항상 코앞밖에 보지 못하게 되죠. 지구에서는 그런 눈을 근시라고 부릅니다. 또한 화성에서는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한데요. 즉 넘어져도 위험이 적고 성장하기에도 더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의 혼혈 외모에 또 하나의 특징이 추가되죠. 바로 키가 크다는 특징입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중력이 낮으면 필요한 근육의 기능이 적기 때문에 화성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굉장히 마르고 근육도 그다지 발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체 변화는 산악지대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방불케 하는데요. 화성인도 산소 부족과 저기압을 맞이하는데 이는 장기 주변의 혈관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화성인의 심장은 산악지대 사람들의 심장처럼 가느다란 세동맥과 소정맥이 말 그대로 얽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항상 높은 상태도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뼈를 강화시켜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런 변화를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화성인의 우주 자외선, 독특한 심장 혈관 시스템, 근시는 몇 년간의 생활로 인해 첫 세대에 곧바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습득된 특징은 계승되지 않고 선조들이 생활한 환경과 같은 환경에 사는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선천적인 돌연변이는 계승되며 강해집니다. 자연에 맡긴다면 이러한 프로세스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인들은 아마 유전자 조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그들의 시험 관하기는 첫 세대부터 그런 특징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화성인의 외모에 관한 추측은 많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 마르타 프리시코프스카는 코에 2개의 콧구멍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코는 화성의 차가운 공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죠. 코는 선탠을 피하기 위해 평평해지거나 소리의 공명을 좋게 하기 위해 물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물론 디자이너는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도 인간의 코의 진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열대 사람들의 코는 넓고 낮으며 북극 사람들의 코는 반대로 높고 좁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가 성장하면서 그 밖에도 더 많은 호모 사피엔스의 신종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이는 춥고 냉정한 우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투쟁에 좋은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밉거나 곱거나 이곳 지구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